조선시대의 성범죄 처벌은 어땠을까요? 조선시대는 대명률에 따라 성범죄자들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피해 여성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으며 기녀라 하더라도 동의가 없으면 강간으로 처벌했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는 형량 참작의 대상도 되지 않았으나 정당 방위는 적극 인정했다고 합니다. 조선의 관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배층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노비로 전락시켰는데요. 한 예로 세종 15년 1등 공신 이숙번의 종은 자신을 강간하려는 주인의 이마를 내리쳤으나 무죄 방면되었는가 하면 군수까지 지낸 한 관리가 민가의 부녀를 강간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치자 아예 신분을 박탈하고 노비로 전락시켰다고 하니 조선시대의 성범죄 처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간 미수범은 장형 100대를 치고 삼천리 밖으로 유배를 보내는 형벌이 내려졌고 강간범은 무조건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것은 교형에 해당되는데 목을 베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수형이겠죠. 성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화간, 현재의 관통죄와 비슷합니다. 곤장 70대에서 100대를 치며 상황과 신분에 따라 격차가 컸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조간, 남성이 여성을 유인해 간통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간통보다 조금 더 엄한 형벌이 처해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강간, 교수형입니다. 그럼 지금의 성범죄 처벌은 어떨까요? 성범죄에 대한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과연 성범죄에 적합한 처벌을 내려주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사건들도 많은 듯 보입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10대 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징역 8년,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또한 어린 6살 소녀를 무차별 성폭행한 조두순에게 심신미약을 이유로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술에 취한 것을 심신미약으로 판단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과연 어떨까요? 먼저 중국은요, 14세 이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사형에 처해집니다. 캐나다는 화학적 거세 형벌인데요. 아동 성범죄자에게 약물로 성욕을 억제하는 화학적 거세 방법을 씁니다. 무자비한 성폭행범에게 또다시 욕구를 즐기게 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는데요. 뚜렷한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재범률을 현저히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출소 후에도 지속적으로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하네요. 영국은 무기징역입니다. 13세 이하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데요. 음주, 정신질환, 심신미약 등의 사유는 일체 적용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사람이 죽기 전까지 엉덩이 부위를 때리는 형벌로 길이 1.2m 몽둥이로 1분에 한 대씩 가격합니다. 살이 찢어지거나 그루터도 치료 후 다시 내리치는 식이 계속 진행되는데요. 고통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어찌 보면 교수형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미국은 최소 25년형입니다. 4살, 5살 두 여아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범죄자에게 징역 1011년의 준형이 내려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채찍 2080대가 선고되었는데요. 10대 딸에게 칠령한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한 죄로 2주 단위로 50대 정도씩 집행한다고 합니다. 마준 후 3, 4일간은 앉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국제연합은 2004년 형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측은 1400년 이상 지속해온 전통이란 점을 들어 채찍 형벌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나라마다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그 어떤 중죄보다 강한 처벌을 구형합니다. 지금 N번방 사건으로 우리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과연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모르나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형벌이 내려졌으면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션킹입니다.